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우리 집에 인사를 하고 가자마자 엄마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람은 괜찮은데 홀어머니인 게 조금 걸리네. 엄마, 그때도 말했지만 태민 씨 어머님 진짜 좋은 분이셔. 인상도 엄청 인자해 보이셨다니까. 지금은 결혼 전이니까 그러겠지. 거기다 시누이도 있다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도 있잖아.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네 고모들만 봐도 살면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잊었어? 니들 할머니한테 용돈만 드려도 얼마 드렸는지 캐묻고 따지러 오고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엄마가 몸서리를 치며 고개를 젓고 있자 아빠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는데요. 엄마 말처럼 고모들의 간섭이 어마어마하긴 했습니다. 물론 아빠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고모 둘이서 몰아붙이면 언제나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할머니는 아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엄마는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 고모들의 등살에 편할 날 없이 허구한 날 눈물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아빠가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레 쫓겨나듯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크게 잘못되는 바람에 많이 힘들게 살 때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엄마도 식당 일을 다닐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고 매달 엄마가 외갓집에 가서 반찬이나 쌀 등을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외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할머니가 몰래 숨겨놨던 쌈짓돈을 엄마에게 지어주기도 했고 쌀이나 반찬들을 잔뜩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하기조차 싫으리 많지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또 할머니 생신이 다가왔고 엄마가 아빠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보, 그 어머님 생신인데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아니, 생신상이라도 차리던지 외식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생신 선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냥 작은 선물이나 하나 사드려야지. 별 수 있겠어? 당장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거 뻔히 아시는데 이해하실 거야. 당신은 어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내가 태평하긴 뭘 태평하다고 그래. 형님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잖아. 누나들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아빠가 몇 번이나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그동안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엄마 얼굴이 울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생신날 할머니 집에 가서 엄마가 나름 아끼고 아껴서 샀던 옷을 할머니께 드렸는데요. 옷을 보자마자 큰 고모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따져 물었어요. 올케, 이게 뭐야? 설마 엄마 선물로 이런 후진 걸 가지고 온 거야? 형님, 죄송해요. 저희 형편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요.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이런 싸구려를 우리 엄마 선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큰고모가 노발대발하여 눈을 부릅뜨며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기가 따가울 지경이었고 결국에는 아빠가 나섰습니다. 누나, 아무리 그래도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집사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월세도 겨우 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와중에 최선을 다했구만.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네가 제일 큰 문제야. 엄마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난들 그러고 싶었겠어. 나도 엄마한테 많이 죄송하지만 당장 돈이 없는 걸 대체 어쩌란 말이야? 아빠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고모들이 아빠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고모들은 아빠 몰래 교묘하게 엄마를 괴롭혔는데요. 어느 날은 집까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급기야는 냉장고 문까지 열어보던 큰 고모가 기가 막히다는 듯 말을 했거든요. 뭐야, 먹고 살기 힘들다며. 근데 반찬은 잘만 해먹고 사네. 옳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다 거짓말이지?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해명을 하려던 순간 언니가 먼저 외쳤습니다. 다들 당장 나가세요. 뭐? 너 지금 어른한테 뭐라고 했어? 당장 나가시라고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디 어른한테 나가라 말아야.
고모들이야말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인 거니? 고모 두 분이 도끼 눈을 뜨고 언니를 노려봤지만 언니도 지지 않고 외쳤습니다. 적어도 가족이라면 힘들 때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저 냉장고에 있는 음식 전부 우리 외할머니가 해다 주신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배고플까 봐요. 그런데 고모나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어른이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착하니까 고모들이 뭐라도 된 것 같은가 본데 우리 엄마 힘들게 하면 저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언니가 엄마 앞을 가로막고 고모들에게 소리쳤고 저 또한 언니 옆에서 엄마를 지켰습니다. 결국 고모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을 나섰는데요. 그날 엄마가 우리를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들은 아빠가 고모 두 분에게 쫓아가서 연 끊고 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모 두 분과 연락을 끊은 채 할머니랑만 왕래를 했고 그러는 동안에도 고모가 몰래 엄마를 만나러 오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엄마도 이판사판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는 서술로 고모들과 맞섰다고 합니다. 그날 언니가 고모 두 분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에도 고모들이 끈질기게 괴롭히긴 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된 언니의 서술에 기가 죽어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 뒤 우리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나 고모 두 분을 봤고 그 이후에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시누이란 존재에 치를 떨 수밖에요. 그날 엄마는 내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홀 시어머니라는 말에 이미 표정이 어두워졌고 거기다 시누이가 있다는 말에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불안해하자 언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엄마,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내 동생 지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왜 그렇게 미친듯이 공부한지 엄마도 잘 알잖아. 돈이 없는데 아는 거라도 많아야겠다 싶어서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 내가 변호사 된 뒤로 고모들 완전 조용해진 것 봐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보세요. 나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 이미 언니한테 배운 게 많아서 무서울 것도 없어. 전에 언니가 고모들한테 막 따지는데 그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니까? 우리 언니 진짜 너무 멋있었어. 그때 얘기는 하지도 마. 그래도 네 아빠가 나서서 내 편이 되어줬으니 내가 지금껏 살았던 거지.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고모들 편 들었어 봐. 난 니들 데리고 이혼할 생각이었다니까. 고모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눈물부터 쏟았으면서 엄마가 퍽이나 그랬겠네. 언니가 장난스레 말을 하자 엄마도 장난스레 눈을 흘겼습니다. 그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한 뒤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누이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일까요? 물론 결혼 전에도 반기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자주 보게 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제게 많이 의지를 하자 시누이가 조금씩 심통을 부렸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은 저를 많이 믿고 의지하는 편이었는데 시누이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듯해 보였어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시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통화 괜찮아요. 그래? 지금 네 이모랑 옷을 사러 왔는데 어떤 색깔이 괜찮은지 좀 봐줄 수 있겠니? 그럼요.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이 문자를 보내왔고 제가 옷을 골라드렸는데요. 역시 디자이너라 그런지 옷 고르는 솜씨도 아주 좋다니까. 네가 골라준 옷만 입고 나가면 다들 예쁘다고 난리도 아니잖니. 그러다 보니 네 이모가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내가 전화했잖니. 바쁜데 연락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쁜걸요.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건지 난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니. 그럼 바쁠 텐데 전화 끊자. 시어머님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댁에 자주 가서
쇼핑도 하러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시댁에 자주 간다고 하자 동료들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시댁에 그렇게 자주 가면 불편하지 않아? 글쎄요. 시어머님이 엄청 좋으셔서 불편할 게 별로 없어요. 어머님이 내내 칭찬해 주시니까 재밌거든요. 이번에는 같이 그릇 사러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안목 있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내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던데 현서 씨네 시어머님은 진짜 신기하긴 하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다니요. 말 그대로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바득바득 우게 되시거든. 그러다 보니 나는 시댁도 자주 안 가고 가게 되더라도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와. 그런 시어머니들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진짜 있나 보네요. 있는 정도가 아니지. 결혼 후에는 가족끼리 식사하고 시어머님 옷 산다고 해서 같이 백화점에 갔거든? 시어머님 피부색이 많이 어두운 편인데 얼굴에도 안 맞는 색깔 옷을 고르시길래 넌지시 이 색깔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했거든? 내가 고른 색깔을 보더니 시아버님이랑 남편도 훨씬 낫다고 했고 말이야.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바득바득 우기시더니 결국 그 옷으로 샀는데 역시나 다들 가격에 비해 옷이 너무 별로라고 했다잖아.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한 번인가 입고 그냥 처박아뒀다고 시아버님 막 뭐라고 하시더라니까. 난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더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갈 때마다 그 옷을 꺼내서 보란 듯이 입고 계시다는 거야. 암튼 시어머님의 세계는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 동료가 고개를 내저으며 헛웃음을 지었는데요. 우리 시어머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듣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잘해주시는 와중에도 시누이의 불만은 날로 더해갔는데요. 그 일은 시어머님 생신 때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식당 예약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님, 생신날 식당 예약할까 하는데 어디로 할까요? 그때 어머님 맛있게 드셨던 그 식당 괜찮을까요? 거기가 좋긴 한데 너무 비싸잖아. 어머님 생신이신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이모님도 함께 오시는 거죠? 내 동생까지? 그래도 될까 모르겠다. 당연히 괜찮죠. 어머님 생신이신데 같이 모시면 좋죠. 말만이라도 참 고맙구나. 그럼 내가 말해놓으마. 네, 그럼 전 아가씨한테 연락해 놓을게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시어머님이 흔쾌히 대답하는 모습에 이번에는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 생신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엄마 생신 때문이라니요? 그게 왜요? 어머님 생신 때 어머님 좋아하시는 그 식당으로 예약할까 하는데 아가씨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엄마 생신 때 외식을 하자는 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에서요? 네, 뭐 많이 할 건 없고 간단하게 고기만 구워 먹으면 좋잖아요. 그게 더 싸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기 맛있게 하는 곳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더 이상 말을 하면 버럭할 것만 같았거든요. 결국 시어머님에게 시누이 생각을 말했는데 시어머님이 잔뜩 성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뭐?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 그냥 나가서 먹으면 치울 일도 없고 편한데 뭐하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 그거 치우는 것도 일인데 그냥 식당에서 하자꾸나. 그래도 아가씨가 잘하는 정육점이 있다고 해서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혹시 오늘 영주랑 무슨 일 있었어? 어? 무슨 일은 아니고. 제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내가 보니 또 심통이 났나 보네. 왜? 아가씨가 뭐라고 한 거야? 그냥 막 짜증 부리는 거지 뭐. 그럼 그냥 집에서 식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엄마한테 엄청 혼난 모양이더라고. 엄마 생신인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어머님 생신날이 됐고 다 같이 미리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시누이 입이 대빨 나온 채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나무랐어요. 넌 대체 뭐가 불만이라고 그래? 내가 뭘? 그냥 다 같이 밖에서 밥 먹으면 좋잖아.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봐. 냄새도 잘 안 빠지고 설거지거리도 한가득인데 굳이 뭐 한다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난리를 피워. 엄마가 제일 문제야. 내가 문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엄마는 세연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보잖아. 며느리가 상전도 아니고 그러는 거 보고 있으면 짜증난단 말이야. 시누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분하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라 제 눈치를 살피며 시누이를 나무랐습니다. 네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이래. 대체 넌 언제 철이 들려고 그러니? 네 시누이가 어리광 피우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님. 아가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색한 미소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시누이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들어가실 거예요? 세연이는 무슨 천사병이라도 걸린 거예요? 왜 항상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가씨 말투 때문에 화가 나긴 하죠. 그렇지만 어머님 생신날 말다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가씨가 저를 싫어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굳이 어머님 생신날까지 이러는 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으로 쓴소리를 했더니 진우이가 멋씹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기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오늘 덕분에 참 잘 먹었다.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항상 부족한데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부족하긴 뭐가 부족하겠니? 한참 부족한 건 네 시누이지. 오늘도 네 시누이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빴지? 내가 집에서 많이 혼냈으니까 맘 풀어라. 워낙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모양이야. 전화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그동안 남편 없이 자식들 키우면서 서름을 참 많이 당했다. 과부가 된 게 내 잘못도 아닌데 마치 과부가 된 게 내 잘못인 것처럼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었거든. 특히나 태민이 친할머니는 허구한 날 찾아와서 죄인 취급을 했거든. 그런 모습을 태민이랑 영주가 고스란히 보고 자라다 보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기색만 보이면 저렇게 난리를 치잖니. 너를 미워한다기보다는 혹시나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경계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영주도 네 맘 알아줄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많이 노력해 볼게요. 통화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 목소리에 애한이 서려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전화를 끊으면서 저도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시댁 가족들이 겪은 서름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으니까요. 며칠 후 엄마가 반찬을 가지고 가라는 말에 친정에 갔다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엄마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사부인이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당시 남편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란 사람이 어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 그러게 말이다. 니들 고모들이 한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시어머님 얘기 들으면서 나도 고모들의 만행이 떠오르긴 하더라고. 네 말 듣고 보니 사돈처녀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하네. 친할머니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걸 고스란히 보고 자랐으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앞으로 네가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인성이 나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나도 노력하려고.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엄마 말처럼 우리가 고모 두 분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듯이 시누이도 마음속에 상처를 고스란히 지니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뒤에는 신우이가 틱틱거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별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자 남편이 많이 고마워했어요. 여보, 영주 때문에 많이 불편할 텐데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어머님이랑 당신이 내 맘 알아주니까 난 별로 불편할 것도 없어.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남편이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집에 가던 중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혔거든. 당신 혼자 밥 먹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회식인데 참석해야지. 그럼 나는 오랜만에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겠다. 근데 술 먹고 운전은 금지인 거 알지? 당연하지. 그건 내 철칙인 거 잘 알잖아. 남편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로 치킨을 시켰고 오랜만에 영화를 보면서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것이 평소에는 치킨을 먹을 때 반드시 맥주를 먹곤 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맥주가 땡기질 않아서 콜라만 마셨어요. 그렇게 잠시 후 누워서 영화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벨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멍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한밤중에 미안한데. 어머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저기 그게 말이다. 어떻게 된 게 태민이랑 영주는 영 전화를 안 받지 뭐니. 시어머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내가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질 못하겠어. 네? 욕실에서요? 어머님, 제가 빨리 119 부를게요. 아이고, 그렇구나. 119를 부르면 될 것을 내가 이렇게 아둔하다니까. 지금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지 뭐니. 어머님, 우선 전화 끊어보세요. 금방 전화 드릴게요. 제가 전화를 끊었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알려주고는 시어머님께 현관 비밀번호까지 물어봐서 구급대원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대충 챙겨 입고는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때까지도 남편과 시누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시어머님 곁을 지켰고 그 뒤 한참이 더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미안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대리를 불렀는데 중간에 착오가 생겨서 깜빡 차에서 잠이 든 거 있지. 나 지금 집에 왔는데 당신 혹시 화나서 집 나간 거야? 남편 입에서 황당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긴 왜 집을 나가? 어머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택시 타고 빨리 여기로 와. 엄마가 지금 병원에 왜 있어? 어머님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오셨단 말이야. 라는 말에 남편이 택시를 타고 단숨에 날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신우이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이모님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잘들 하는 짓이다.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자식이란 놈들은 어디서 뭘 하느라 연락도 안 되고 네 처가 병원을 지키게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고 영주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모님, 아무래도 어제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지 엄마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잠이 잘도 오겠다. 이모님이 잔뜩 부하가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이모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하더니만 너도 전화를 안 받았으면서 뭔 말이 그렇게나 많아. 평생 나를 지켜준다고 큰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급할 땐 연락도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어? 언니, 나야말로 진짜 깜빡 잠이 들었다니까. 언니도 알다시피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잖아. 암튼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아주 많아. 내가 다 전화를 했는데
바로 전화 받고 도움을 준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더라 그 말이야. 언니, 나는 오해라니까. 근데 욕실에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야? 그러게 말이야. 유튜브로 뭐 보다가 그냥 가지고 들어갔거든. 근데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서 혹시나 전화가 안 될까봐 얼마나 시겁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러게 진짜 천만 다행이었네. 내가 보기엔 하늘이 도운 것 같네. 조카 며느리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하던지 바로 119를 불러줬다니까.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아주 똑 부러지더라고. 시어머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 모습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점심때쯤이 돼서야 시누이와 통화가 됐고 시누이가 놀라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은 거야? 의사가 뭐래? 사진 찍어보니 머리도 크게 이상이었고 많이 심한 건 아니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근데 네 새언니 덕분에 살았지 뭐니. 라며 시어머님이 또다시 제 칭찬을 하는 모습에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살짝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잠시 후 시누이가 따라 나와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아가씨, 왜 울고 그래요? 사실 밤늦게 엄마가 전화한 거 보긴 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가 있는 중이라 귀찮아서 전화 안 받았거든요.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고 놀고 있었던 거네요. 아가씨,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그럼 설마 아가씨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장난스레 묻자 시누이가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라도 모시고 왔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언니,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동안 속 좁게 군 것도 사과드릴게요. 시누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시누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랐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아가씨가 너무 많이 변해서 좀 어색하고 그런 거 있지.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엄마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충성을 다할 거라는 둥 그러더라고. 암튼 변덕이 죽을 듯 한다니까. 확실한 건 나보다 당신을 더 믿는 거 보니까 이제는 당신을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아가씨가 너무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색해 죽겠어.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줘. 남편이 웃음을 참으며 당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시누이와 놀랄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고 우리는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여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누이였지만 한번 마음을 열자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 그 뒤 제가 출산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 모두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 시누이가 집에 와서 청소부터 음식까지 잔뜩 만들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언니, 제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불고기랑 같이 드세요. 아가씨, 매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시누이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로에게 진심을 전한다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사연을 부탁해 구독자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